네, 대선도 끝났고 연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강동석입니다. 종목상담 119는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전화는요. 02-3153-2613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종목상담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종목상담 119 코너 클릭하신 다음에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를 추첨을 통해서 댁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해결사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몬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제 선거 잘 하셨고요. 어떻게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정태근 팀장님. 네, 선거 잘 하고요. 네. 날씨가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창몬 팀장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어제 선거 잘하고 결과를 좀 기다려 보면서 시장이 어떨까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다가 조금 쉬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99까지 올라왔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는 15일 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만만치 않게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2천과 지치지 않는 외국인 또 프로그램 순 매수세로 잡아봤는데요. 하창모 팀장님과 정태근 팀장님의 관심사 또 시장 키워드가 궁금합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네, 오늘 아무래도 하루 종일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대선. 박근혜 대표 확정이 소식이 나오면서 당선 소식이 나오면서 했을 것 같은데 증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혜 테마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간 조정.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은 기간 조정 이 부분인데요. 일단 박근혜 테마는 말씀은 안 드려도 오늘 보령 메디앙스, 이지,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테마 수무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인맥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어떤 핑계거리를 잘 잡았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라든지 어떤 클라우딩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어떤 복지 그리고 이런 정책이 나올 건데 네. 그에 맞는 어떤 정책 테마 쪽으로 이제는 발걸음을 좀 옮기셔야 될 때가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일단 오늘 장중에 조금 특징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저는 선물 동향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게 아침 쪽에서는 매도였다가 오후 쪽에 매수로 돌아섰다가 다시 매수폭 축소시키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음모론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개인들의 선물 매수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꼬심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비관론적인 입장을 좀 버리셨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어떤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면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1차적으로는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5포인트까지 어떤 기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2011년 3월달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네. 이라크 리비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때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그때 당시에 지수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194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셔야 될 부분이 1930포인트에서 위쪽으로 보시면 2100포인트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기간 조정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가파르게 또 상승이 나왔는데 어떻게 본다면 요때와 조금 어떤 비슷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2011년 3월달 차트를 조금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박근혜 테마와 외국인 또 기간 조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창모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키워드는 박근혜 풍차 돌리기 이유 희주로 잡아봤는데 네. 오늘은 사실 시장에서 어떤 박근혜 어떤 당선자의 어떤 이름을 안 들먹일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건설이라든지 화학주, 금융주 관련해서 박근혜 관련주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또 코스닥에서도 사실 일부 인맥 테마는 사실 말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올랐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풍차 돌리기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하면은 제가 판단할 때 이제 시장에 대한 약간 비꼬는 행태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시가총액 5위 안에 있는 종목을 씌워줬습니다만 장이 그래도 1990수에서 견고했다는 것 자체는 역시나 지수는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고 수익률 게임은
기관, 기관이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해줬던 뭐 금융이라든지 기타 관련주에서 매기세가 들어왔다 보는 겁니다. 약간 좋은 의미로 해석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아예 두 쪽이 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실수가 신고가로 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좀 사타 팔타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뭐 음식료나 이런 거는 팔고 있으면서 최근에 낙폭 과대주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 매매 계속적으로 빠른 순환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희주라고 뽑은 거는 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급락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 500, 480선 밑에 늘리는데 유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웃고 노는 걸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게임이라든지 뭐 엔터주, 카지노 관련해서 사실 좀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업종 섹터들이 오늘 뭐 많이 빠졌죠. 예를 들어서 게임주 같은 10% 이상 급락했는데 물론 내부적인 이슈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접어들어서 시장의 매기세가 기관들이 낙폭 과대 대형주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유희주가 한동안 잘 웃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피눈물을 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코스닥 시장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글쎄요 이 흐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충 타이밍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 접어들게 되면 뭐 수요일이 배당부, 목요일이 배당락, 뭐 금요일이 폐장이 되기 때문에 한 다음 주 한 후반 정도부터는 코스닥도 어느 정도 좀 힘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1월 달이 되면 항상 1월 효과 중에서 사실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1월 효과가 좀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리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다음 주 좀 후반부터는 그래도 조금 반짝이나마 기대를 해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빠질 수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또 키워드와 또 코스닥 시장을 급락시킨 유희주까지 챙겨봤습니다. 계속해서 긴급진단 119가 이어집니다. 네, 긴급진단 119는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는 02-3153-2613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통해서도 저희가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밝으신 거 보니까 종목이 어떠신지요? 삼성물산. 삼성물산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83,300원 20%입니다. 83,300원에 20%요? 네. 아, 현재점에서 한 6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 83,300원까지 언제까지 올려나 궁금했어요. 네. 다른 80% 포트폴리오 종목은 좀 수익권이신가요? 아니에요. 좀 마이너스예요. 아, 다른 종목도 좀 마이너스세요. 목소리가 네네. 밝으셔서 그런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정태근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정태근 감사합니다. 팀장님, 삼성물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상당히 조금 이렇게 뵌 거는 반가운데, 참, 네. 계좌는 조금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삼성물산이 조금 그렇죠. 네. 이게, 참, 혹시 이게 올해 3월 달에 혹시 사신 거예요? 네, 오래됐습니다. 참, 사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일단은 이게 있잖아요. 네.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은 내년에 한번 넘어가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8만 지금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8만 300원까지 어떤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대형 수주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주지 않는다면 건설주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한 가지 우리나라 건설주가 긍정적이면서도 단점인 부분이 중동 쪽에 너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좀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눈을 좀 조금씩 돌리고 있어요. 너무 중동 쪽에 너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북아프리카 쪽이라든지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남미 쪽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아직까지 어떤 중동에서 받는 수주만큼의 어떤 큰 물량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 나중에 중동 쪽만큼의 어떤 큰 물량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건설주 다시 한번 탄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네. 언제가 된다고 정확히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 네네. 조금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제가 종목을 볼 때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241선이거든요. 근데 네. 241선이 지금 올해 8월달 그리고 9월달 두 번 정도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추세를 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주 환경이 괜찮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 추세를 돌리기가 아직까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박근혜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오늘 건설주가 좀 움직였잖아요.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것도 조금 기대감이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갖고 계세요. 지금 갖고 계시고 이따가 지금 241선이 한 67,5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요때 가서 다시 한번 내려를 하세요.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님. 네네. 삼성물산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67,500원까지 올라오면요. 네네. 저희한테 한 번 더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네. 해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밝으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현대건설 5월 달인가요? 네, 72,700원 주고 샀어요. 72,700원에 30%요. 30%. 예. 네, 오늘장에서 4% 급등이 나오면서 72,600원인데요. 예. 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그래서 그전에도 네. 72,000원대 가서 네. 못 팔아가지고 네, 6만 원 더 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금만 하면 막 팔란다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도 그냥 오늘 원금 왔다가 100원 밀렸거든요. 200원인가? 네. 그래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 옛날에 그냥 8만 원 선까지 한번 볼까 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가지고. 원금까지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창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창범 팀장님, 현대건설입니다. 72,7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고민 좀 해결해 주시죠. 네, 일단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네. 다행히 그죠?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예. 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결승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아마 팔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추가 상승 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현대건설은 그래도 조금 좋은 것은 저는 사실 만약에 오늘 뭐 대림산업이나 GS건설 뭐 건설 쪽 오른 것들 뭐 박근혜 관련해서 올랐다고 치면 바로 팔아라 그럴 겁니다. 네. 시절 기관이 샀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잠깐 보면은 현대건설은 기관 오히려 오늘도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다른 건설사보다도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 1위 업체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우리나라 이제 실제적으로 뭐 옛날 거의 정주영 회장 때부터 현대건설이 해외 팔로 원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제가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이 회사에 제가 판단한 한 최근 5년간의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75,000원이 다 맥스라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가 자료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면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부터 실제적으로 뭐 수주 자꾸 많이 는다고 하는데 내용을 딱 보면 영업이익이 한 4천억에서 5천억을 크게 안 벗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현대건설의 만약 제가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07년 이후로 우리 투자가님이 알고 계시듯이 대략적으로 7만 5천 원이 중심 라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쉽게 말해서 자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만 5천 원 밑에 내려가면 싼 거고요. 사야 되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은 아직 실제 그렇게 가시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빠져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러면 그러면 8만 5천 원, 9만 원 갈 때는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의미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딱 실적으로만 보면 7만 5천 원 전후가 저는 적정가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왜 이번에는 7만 5천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타이밍이 좋습니다. 대선이 끝났다는 것이고요. 원래 대선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부각받는 섹터가 건설하고 금융 섹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내일 모레 조금 지더라도 아마 연초까지는 건설주화된 매기세가 조금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7만 5천 원 정도 넘어갔을 때 30% 정해서 딱 제 말 듣고 10%는 꼭 파세요. 아, 예. 그렇게 하시고 조금 여유있게 보시는 너무 욕심은 아직은 저는 건설주를 욕심낼 섹터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머님 그러면 그동안 배당- 잘 참으셨습니다. 예. 목표가 7만 그러면 5천 배당 원에서 받아볼까요? 네. 배당을 받아볼까요? 어떻게요? 배당을 받고. 네, 배당은 네. 받으셔도 돼요. 네, 그럼요. 네, 배당도 네.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연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목표가 75,000원 이상에서 비중 30% 중에 10% 매도 전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어머님들 이렇게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SS 해운입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KSS 해운입니다. 아, 네, KSS 해운이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 8,100원이고 네. 비중이 50%입니다. 8,100원의 비중이 50%요. 예. 네, 오늘장에서 8,950원 종가 꽤 수익 나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쯤 예. 매수하셨어요? 아,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네. 기간 외국인 양매수 종목 찾다 보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KSS 해운을 양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 네. 월요일 날 바로 샀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수급 보시고 매수하셨는데 예, 예. 목표가가 궁금하세요? 예, 목표가하고 손절가하고 혹시라도 이거 배당이 있는 건지 네. 또 EPS는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1,100원 되니까 퍼 10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1,000원은 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요. 네. 회원주가 다들 이거 보면은 손실이 나고 있는데 네. KSS 회원은 이익이 나고 저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들 보시기에 어떤지 하여튼 좀 알겠습니다.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태근 예. 팀장님, KSS 해운입니다. 네.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잡으셨네요. 배당도 함께 짚어주시죠. 오늘 제가 걸렸네요. 네. 항상 이상로 전문가님이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은 제가 걸렸습니다. 월요일 날 전화하셨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죠. 그분 맞으시죠? 예. 오늘은 제가 걸렸네요. 예, 예. 예, 일단 뭐 KSS 해운 같은 경우에 그 배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DPS 보세요. 그 주당 예상 배당금이거든요. 근데 아, 예, 그리고 이게 올해 한 90원 정도 현재 예상이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연중에 뭐고 재무제표 보실 줄 아시니까 들어가시면은 이게 예, 예. EPS, BPS 밑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예, DPS가 이거 참고하시면 올해 배당 주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올해 한 90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90원 정도에 지금 현재 8,950원이니까 시가 배당으로 예. 보면 한 1% 정도? 아,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시가 배당률을 봤을 아, 때 예. 지금 정도 보면요. 그래서 예. 일단은 그 배당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다면은 근데 주가가 빠지면서 예, 예. 받는 것보다는 올라가면서 받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 한번 그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나중에 배당도 판단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참 이 시장에서 그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참 찾기 힘든데 참 매매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의뢰하실 아이, 때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는데 네. 매매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지금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지금 잘 보십시오. 상승했다가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있죠. 예, 예. 뭘까요? 그 박스 거는 일단 예. 에이블 CNC요. 아, 예, 종목이 그쵸. 예, 예, 예. 에이블 CNC가 이런 식 방금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처럼 잘 보세요. 이게 35,000에서 올라갔다가 6만에서 기간 조정받고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죠. 지금 KS 예. 해운이 에이블 CNC처럼 지금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LPG 운송에 대한 계약권,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갔던 종목들이 어떻게 조정을 받았는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목표가 같은 게 11,000원, 만원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보다는 네, 모르겠어요. 예. 끝까지 가면 다행이지만 많이 못 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한 두 종목 정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에이블 CNC하고 컴투스 이 두 개 볼 겁니다. 자, 네. 에이블 CNC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가야권에서 못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면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일단 5일선하고 21선 데드크로스 나면서 그 부분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컴투스 볼게요.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예. 자, 보시면은 차트를 좀 당겨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네. 5일선하고 21선 데드크로스 나면서 그때 장대봉 하나 발견되죠. 음, 그 뒤부터 주가가 못 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미치겠다, KS 해운도 깨면,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고점 신호가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근에 종목들이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예를 보면서 이 종목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지금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좀 전에 봤던 컴투스라든지 LBC에서 나왔던 그런 패턴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런 패턴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한번 갖고 가보자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제가 목표가를 10,000원, 11,000원 정해드리는 건 좋겠지만은 아까 전에도 그 재무제표 분석하셔갖고 11,000원을 가야 되는데 아직 여기 좀 낮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재무제표 분석으로 인해서 적정 가격을 가진다면은 걱정이 없겠지요. 근데 그래 못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조금 전에 보셨듯이 LVCNC라든지 컴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왔던 그런 패턴이 나올 때까지 일단 무조건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예. 지금은 요 종목의 힘을 믿고 일단 먼저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 가져가시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컴투스라든지 LVCNC 같은 그런 패턴이 조금씩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KSS 해운 기분 좋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월쯤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예, 해결해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네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예. 들고 계세요? 청담러닝. 청담 러닝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6,900원. 16,900원에 비중은 50%예요. 비중 50%요. 예, 네, 이 종목 50% 한꺼번에 담으셨어요?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한꺼번에요. 예. 혹시 다른 종목도 수익권이신가요? 아유, 저 아닙니다. 지금 아니세요? 많이 빠졌어요. 아, 목소리가 힘차셔서 전 수익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청담러닝 이 종목이 네. MBN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샀는 긴데 네. 사고부터 계속 막 저기로 갑니다. 아, 그러게요. 저희 서울경제TV 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청본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이요. 예, 예. 네. 예. 청담 러닝입니다. 매수가 16,900원에 비중이 50%네요. 네, 뭐 목소리가 워낙 밝으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어떡하죠? 이 교육주들은요. 네. 이 교육주 아닙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청담호학원? 교육기라는 건 알고 계십니다. 네, 교육주들은 좀 회사는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잘 못 갈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예. 교육 사업만큼 현금 장사 잘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사업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주가는 많이 지지부진하도 그 회사의 어떤 뭐 본연의 교육 사업만 한다면 사실은 회사는 현금이 빵빵한 게 교육주의 특징입니다. 아, 뭐 네. 개교도 마찬가지고 메가스터도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하지만 예. 주가는 조금 달라요. 주가는 보통 저평가 받는 게 사실인데 청담러닝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왜 많이 올라갔느냐? 사실 좀 그래서 공모가 33,000원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33,000원 들어올 때 이미 고평가 됐다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 최근에 8월 달에 한 11,000원까지 빠졌다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8월 달에 11,000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8월 달은 이게 11,000원 정도 하다가 네. 10월 달 돼서 이제 16,000원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갑자기 단기적으로. 아, 예.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스몰캡 종목이고 뭐 클루빌 서비스라고 그러더라고. 영어 학습 프로그램요. 그 애들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예. 그걸 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제가 써보질 안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모멘텀으로 좀 기관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좀 짧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아마 다른 교육주보다도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 청담러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가 100억 정도 연간 벌어들이고 있고요. 네. 매출도 뭐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 연간 계속 꾸준하게 나오더라고요. 100억 정도씩. 예, 예. 근데 그렇게 좋긴 한데 주가는 아마 아직은 기관들이 좀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약간은 좀 터는 구간 같아가지고 약간 네. 최근에 그 우리 투자관이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죠? 한 16,900 17,000원대죠? 네. 네, 요 정도 가격에서 좀 쉬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뭐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은 조금 못 간 거는 시장이 지금 탓을 해야 됩니다. 중소형제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시 말씀 한번 해주이소. 네?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이소. 요새 시장이 큰 주식 위주로만 가니까
아, 예, 예. 상담 예. 변경이나 이렇게 그 시가총액 1,000억짜리 작은 주식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좀 못 간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좀 보유를 하세요. 보유하라고 해. 보유를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보니까 설령 조금 빠진다 그래도 아마 14,500원 정도 내려가면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내려가더라도 보유를 해주시고요. 예. 중요한 거는 다시 17,500원이 오면 예. 그때부터는 조금 이 종목을 멀리 하십시오. 보지 마세요. 아, 거꾸로 예. 쉽게 말해서 그때 오면은 또 팔아야 되냐 전쟁 긍정하실 것 같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시 예. 17,500원이 올라오면 그때는 사실은 2만 원을 향해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때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조금 멀리 하시고 지금은 계속 관심 있게 계속 좀 지켜보시는데 제가 판단할 예. 때는 뭐 지금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1월 달 정도 좀 지나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네, 시청자님. 예. 뭐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14,000원까지 간다 해도 다시 17,000원까지 올라온다면 2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예. 네, 너무 골머리 앓지 마시고요. 예. 한 번 더 또 고맙습니다. 여유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또 이렇게 밝은 예. 시청자님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6시 24분 종목 상담 119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행운의 이벤트 번호 하나 짚어주시죠. 오늘 제 핸드폰 뒷번호로 하겠습니다. 네. 9번. 9번이요. 예. 네, 문자 번호 9번으로 끝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매수가 44,8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정태근 팀장님. 네. 기아차, 이건 주봉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이게 추세가 그 이전에 기아차 상담 드릴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기아차, 현대차가 버티는 이유는 딴 게 없다고, 실적 때문에 버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3분기 때 실적 안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깨져버리고, 다시 엔화 약세에 대한 악재가 같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44,000원, 참 44,000원을 매수하셔가지고 8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 빠지니까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원래 매수한 다음에 손실하면 별로 더 매수했다가 바로 손실하는 것보다 그 수익이 났던 부분이 깎아먹으면 그만큼 또 화가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화학업종과 조금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호남석유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남석유가 1차적으로 먼저 이거는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먼저 꺾여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봉상 장기평선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왔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아차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요 종목도 어쨌든 추세가 아래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그 긴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좀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자, 그 이전에 지지받았던 가격대가 55,000원 가격대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쨌든 55,000원 가격대에서 쌍바닥 다지고 올라와 주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누가 보더라도 N자형 반등이죠. 요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알고 있음에도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5,000원이 만약에 주봉상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미련 없이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재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 차트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요거는 N자형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55,000원만 지켜라. 그거를 조금 보시면서 지켜준 다음에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하방 경직성 나오는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지금의 수익이라도 조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 매수가가 상대적으로 4만 원대이기 때문에 55,000원 이탈 시 매도하시는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입니다. 매수가 13,8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하창모 팀장님. 네, 한진해운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기관들이 거의 11월 말 이후로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한진해운에 대한 기관의 매수세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니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운임 인상을 단행한다. 사실 지난 15일이니까 뭐 컨테이너상 미주 유럽 노선에서 뭐 $400씩 정도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도 좀 있었고요. 제가 또 다른 접근 됐는데 박근혜 후보가 이제 당선자 됐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에서 동보가 신공항 허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신공항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물동 해운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겠다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해운업종이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올라간다 보는 것이고 또 경기에 대한 어떤 반등 가능성도 뭐 중국의 지표, 유럽의 지표를 보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낙폭 과대 수준의 반등 같습니다. 실적은 뭐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4분기도 상당히 100억 원 정도의 실적이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하다. 하지만 낙폭 과대라는 것과 해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다 보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외신 기사를 좀 보면 저기 파나마 쪽이죠. 그쪽 운하 그 통관료를 올린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 나오면 사실 한진해운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것인데도 전체적 흐름에서는 제가 보니까 해운 업황이 너무 많이 빠졌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기관들이 코를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전략 좀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우리 투자가님이 한 13,000원 이상이시죠? 네.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주식 차트의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은 21선, 61선을 돌파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갭이 존재한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 빨간 선 21선이 61선 골든 크로스를 발생하려면 지금 제가 빨리 계산해 보니까 최소 10거래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10거래일 정도가 필요해야 본격적인 상승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 의견은 좀 간단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조금 보유 의견 계속 드리겠고요. 뭐 워낙 힘차게 올라왔기 때문에 급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급락은 없지만은 상승 탄력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올라올 때 제가 보유긴 드리는데 한 14,000원 왔을 때 굳이 조금 꺾인다고 팔지는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섹터보다도 해운업종은 가장 많이 소외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돌았으면 새로운 역사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대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가격이 되겠죠. 한 13,000원 돌파 여부 조금 지켜보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재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한진해운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해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 5,100원에 비중이 20%, 손절가까지 문어보셨고요. 또 매수가 회복도 문의하셨습니다. 정태현 팀장님.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뭐 이스페타시 같은 경우에도 PCB 관련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뭐 예전에 피처폰이죠.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스마트폰과 연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 보면서 제가 유사한 패턴 말씀드리면서 그렇게만 좀 대응을 하라고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 제가 보여드릴까 하면 조금 전에 상담했던 건데요. 삼성물산인데, 자,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자, 잘 보세요. 82,000원에서 주가 상당히 급하게 가파르게 내려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주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자, 지금 차트 좀만 더 당겨볼게요. 자, 이 정도 당겨보면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스페타시스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당기면은. 그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빠졌다가 올렸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이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빠지는지 아직 판단이 안 서죠. 근데 이후에 어쨌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빠졌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장기간 빠졌다가 240일선까지 반등 시도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적어도 4,200원 정도까지 빠지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적어도 매수가 부분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딴 거 보시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자, 넓게 보다도 4,200원이에요. 4,200원에서 4,300원 정도 가격의 지지를 받고 삼성물산처럼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다면은 매수가 부분이 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4,200원에서 4,300원 가격 지켜주지 못하면서 미끌려 버린다면은 요 종목은 힘들구나 하고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4,200원에서 4,300원 지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2363번님께서 보내주신 매일 유업입니다. 매수가 32,576원에 비중 25%, 매도가 손절가 물어보셨고요. 장기 투자도 오케이라 하셨습니다. 하정무 팀장님. 네, 매일유업은 뭐 본의 아니게 아마 장기 투자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에 일단 조정폭 자체가 쉽게 좀 깊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손절해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매도 지금 가격에도 매도했다가 새로 사실 투자했던 자신이 없다면 저는 그냥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제로투 매일유업이었던 그 하반기에 사실 8월 달부터 한 2만 원부터 얼추 더블 정도의 가격이 올라갔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음식료 업종의 강세도 있었고 저는 사실 매일유업을 예전에 좀 좋게 볼 때 바로 자회사 제로투7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바로 아기 유아용품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 쪽에 어떤 그 애기들 유아용품도 이 제로투7이 거의 뭐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뭐 중국 쪽에도 진출했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매일유업이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좀 핫한 종목이었는데, 뭐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10월 이후부터
철저하게 이 음식료나 유통업종에 대해서 단기 차익 실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긴 뭐 저도 판단할 때 사실 38,000원 정도 갈 때 좀 비싼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자기 실적도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내려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분이 한 32,000원 정도 조금 높은 가격에 갖고 있는데요. 잠깐 차트 보더라도 뭐 지금 보면 뭐 가장 기본적 데드크로스가 발생해버렸습니다. 21선, 61선이 매도 사인이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항상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데드크로스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내려갔다 리바운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던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어느 정도 시제적으로 3만 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시제적으로 한 번 정도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좀 목에 두시고요. 만약에 3만 원 이탈하게 되면 10%만 더 양보를 하십시오. 그럼 27,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는 오히려 약간은 뭐 계속적인 급락보다는 다시 한번 조정의 과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설령 내려갔다 올라오더라도 또 다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수준은 보유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뭐 그 손절 라인 물어보셨나요? 손절 라인보다는 네. 현재 수준은 보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자, 이런 주식의 장기 투자는 간단합니다. 장기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제가 주봉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한 5월 달부터 올랐으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한 7개월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볼 때 지금 조정 기간이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거꾸로 해석하시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 가는데 다시 세네 달.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현재 수준 매일 유비 만약에 다시 한번 4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면서 비중 25%라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는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 의견에서 매일 유업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매수가 5,890원의 비중이 32%. 오늘 상한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많아서 매도해야 되는 문의하셨는데요. 뭐 일자리 노인 복지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죠. 네, 방금 언급하셨듯이 노인복지 관련 쪽 봐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얼마만큼 그 핑계로 올려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5,8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손실이 상당히 큰데 지금 제가 다른 종목을 좀 보면서 예를 들게요. 오늘 모나미도 상한가에 갔는데 모나미 오늘 흐름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이때를 볼 겁니다. 자, 이날 그 날짜로 보면 10월 5일인데요. 10월 5일날 6% 정도 뜨고 난 다음에 상한가 보냈어요. 상한가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어떤 패턴이 나왔냐면 자, 잘 보세요. 다음 날 음봉이 나왔는데 전일 시가를 지켜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모나리자도 치면 이제 반등을 주는데 만약에 위쪽에서 시작한다면 만약에 내일 시가가 위쪽에서 좀 시작을 해준다면은 아무래도 한 이틀 정도는 더 위쪽으로 뽑아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전에 보셨듯이 모나미와 모나미의 어떤 예처럼 10월 6일 흐름처럼 만약에 오늘 시가봉에서 만약에 오늘 시가봉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음봉 나오면서 오늘 제3 종가네요. 종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음봉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모나미처럼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패턴이 나오에 따라서 대응 포인트가 좀 틀려질 것 같은데 위쪽에서 좀 시작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위쪽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4,250원 전후까지 한번 일단은 노려보시고요. 이건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노려보시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종가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장 후반 쪽으로 갈수록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반짝 반등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손절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4,200원을 뚫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지켜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114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오이즈입니다. 매수가 13,250원에 비중 10%. 연일 하락하네요. 기다릴까요 하시는데 하청문 팀장님. 네, 네오이즈는 아닌 거 아시면서 왜 계속 사셨을까요? 잠깐 궁금합니다. 뭐 사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못하겠는데 네오이즈는 아닙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서 네오이즈는 제가 혹평 아닌 혹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사 구조적으로 사실 제가 보니까 클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뭐 네오이즈 인터넷 합병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엔 또 뛰어냈던 겁니다. 뛸 때는 언제 뛰고 또 안 되니까 붙이고 뛰다 붙이다 자주 하는 회사라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했던 뭐 크로스파이어 관련 그러니까 총싸움입니다. FPS 게임이라 그러는데 네오이즈 게임도 아니에요. 네오이즈는 자체 게임 자체가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외 유저 좋은 게임을 실제적으로 가져와서 이제 퍼블리싱 유통해주면서 수익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크로스파이어 쪽 스마일 게이트사에서 안 한다 그랬다가 급락을 했다가 또 극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 말해서 어느 정도 주가 분석이 저는 좀 힘들다 말씀드리겠고요. 네오이즈가 왜 이렇게 몰락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 국내 아마 기존 포털 사이트나 뭐 NC소프트 다음 NHN과 거의 조금
같이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성장 탄력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저는 네오이즈를 그렇게 혹평 아니면 혹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요. 사실 지금 전략이 애매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현재 수준에서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약간 단기 급등을 했고 급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은 그 이성을 잃은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반등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13,500원 정도까지는 하필 우리 매수가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런 수준에서 그냥 한번 청산하시고 네오이즈는 관심 종목에서 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네, 네오이즈는 그 매수가 근처에서 나오시는 전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문자번호 2031번님께서 한국사이버결제 매수가 14,900원에 비중이 30%, 손절할까요? 문의하셨고요. 2272번님께서 11,300원에 비중 20%입니다. 기준은 14,900원에 비중 30%로 해드릴게요. 청태근 팀장님. 네. 이분은 가격에 상관없이 똑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기술적 패턴이 다 나와버렸어요. 자, 화면 보시면은 자, 15,000원에서 쌍봉 나왔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이라 할 수 있겠죠. 12,000원. 지지받았다가 이탈해버리고 저항되고 빠져버리고 이거 누구나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을 안 했을 뿐이죠. 자, 지금 현재 한국 사이버 결제는 가장 좋은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요런 겁니다. 자, 동성제약을 먼저 볼게요. 동성제약을 보게 되면은 자,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추세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241선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의 시도가 나오죠. 근데 요거는 가장 좋은 지금 현재 시나리오고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 제닉이라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추세가 강하게 났다가 추세가 급격하게 꺾어버리면서 장기 추세도 못 지키면서 아주 더 밀려버리죠. 지금은 조금 한국 사이버 결제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화면에 표시해 드릴게요. 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장기 추세까지 깨져버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분 다 일단은 그 매도를 좀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는 자를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지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고 있는 것 자체가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팔았다가 일단은 동성제약처럼 241선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하방일성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서 동성제약처럼 이렇게 반등 시도를 그때 가서 한번 노려보세요. 지금 파시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이버 결제 일단은 파시라고 말씀드려 보시고 241선 위쪽이면 한 9,600원 되겠네요. 한 9,600원 위쪽에서 일단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동성제약처럼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라.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국사이버결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창모 팀장님께 두 종목 드려보겠습니다. 파트론 매수 문의가 들어왔고요. 다음은 플렉스컴 13,500원에 비중이 20%. 언제 매도할까요? 문의하시는데 하창모 팀장님. 네, 뭐 두 종목 다 상당히 인기 있는 IT 스마트 부품주기 때문에 같이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론은 사실 뭐 갤럭시 관련해서 카메라편 모듈 업체죠. 뭐 연간 영업이익 자체가 뭐 1,000억 정도 이야기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중에 하나고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공략할지. 어제 조금 들러왔던 좋은 이야기는 휴대폰 시장에서도 이제 1위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치고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노키아 아니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삼성의 어떤 약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고, 내년도는 사실 스마트폰 시장은 더 혼탁해질 것 같습니다. 그 말 자체는 애플은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중국지라든지 돌만 쪽 좀 들어올 건데, 중국에서 저가폰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스마트폰은 저가폰 안 먹힐 겁니다. 왜? 스마트폰 쓰는 사람은 저가폰이라면 안 씁니다. 고기능과 고사양이 되기 때문에 쓰는 게 스마트폰의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자체는 저는 좀 기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주가 아무리 좋아도 아마 항상 이 IT 종목들은 한 자기 원래 가격보다 한 30에서 50%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향후 성장성 맞긴 맞습니다만은 한번 꺾일 땐 꺾인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는 파트론의 재매수 공략 가능가는 대략적으로 16,000에서 17,000원 밴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설령 여기서 올라가면 2만에 달라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 어중간한 상태에서는 베팅할 자리가 아니다 봅니다. 즉 투자 전략을 봤을 때 차라리 기다리셨다가 16,500원 전후에서 1차 매수,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시 만약에 2만원을 돌파하면 그때 추격 매수하는 상당히 극가격의 투자 전략을 같이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플렉스컴입니다.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이 또 상당히 또 좋은, 제가 늘 드리는 IT 부품주 4대 천왕 중에서 바로 FPCB의 강자 업체죠. 근데 플렉스컴도 모양이 조금 안 좋아요. 우리 투자분은 다행히 좀 매수가가 많이 좀 낮죠. 네. 낮아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매수가가 아마 높다 그래도 플렉스컴도 좀 팔라는 의견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IT 종목들이 지금 꺾인다는 흐름이
가격적인 흐름이나 시장 모멘텀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플렉스컴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9월 이후에 한 번도 61선은 안 닿았습니다. 하지만 61선은 뭡니까? 바로 수급선입니다. 한 번은 닿을 수밖에 없는 가격도 있기 때문에 물론 61선이 올라와서 닿을 수도 있고 주식이 내려와서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땐 주가는 대략적으로 최소한 17,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투자관님 매수가가 만약 13,000원 초반이라면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항상 20%를 갖고 계시다면 저라면 10% 지금 가격에 주고 네.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다시 그걸 가져가시면 되고 모든 주가를 끝에서 사서 끝까지 먹으려는 전략보다는 좀 여유 있는 전략들인데 현재 수준에서는 플렉스컴도 약간은 하방 압력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파트론 적정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7,000원, 플렉스컴은 지금 시점에서 한 10%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015번님께서 세미텍 문의 주셨습니다.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5,180원인데요. 손실이 큽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시가총액 230억짜리 230억 되는 반도체 후공정업체인데 네.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 회사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볼 게 아니라 회사 내용을 좀 볼 건데 지금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 정도 되고요. 발행 주식 1,000만 주 정도 되는데 제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12월 11일 날 종가 급변 종목 해가지고 투자주의 해가지고 소수 아마 이거 소수 지점에서 소수 계좌한테 자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게 10%까지 떴다가 제가 보기엔 일부러 한번 눌러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누군지 모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때 소수 그 어떤 그 종가 급변 종목 어쨌든 뭐 계좌 어떤 소수 계좌에서 급변했던 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일부러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추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당겼고 올리려다가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만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은 한번 가지고 계십시오. 이거는 그 전략은 안 잡아드릴게요. 일단 안 잡아드리고 일주일만 더 보시고 다시 한번 좀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도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오늘 119 출동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정태근 팀장님과 하창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청자 이벤트 당첨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오이즈 상담해드린 1149번님께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세 가지 방법 참여하실 수 있죠. 먼저 전화는요. 02-3153-2613번, 013-3366-0110 무료 문자와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